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자하오 2주차 원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 개개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방역에 힘써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 사회와 삶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인간들에게 무척 괴로운 그런 질병으로서 오랫동안 그 지구상에 존속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방송 구성 실습과 TV 제작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세 가지 교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학기에 그 세 과목을 맡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2주차와 다음 주 3주차까지는요 방송 구성 실습 그리고 TV 제작 교과목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그 몇 가지 중요 사항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 3, 4학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과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에 저에게 그 수업을 같이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학생들이 지금 대다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중요한 사항과 기본적인 사항, 취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하신 분들, 이 내용을 조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특히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하는 세 가지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수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방송 구성 실습과 TV 제작을 함께 수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홉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제가 그 양해의 말씀, 깊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9분들께서는 사실 이 방송 구성 실습 교과목과 TV 제작 교과목의 2주차, 3주차 내용을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제가 원격 강의로 유튜브에 싣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 9분들께서는 2주차와 3주차 강의 감상 메일을
저에게 메일을 한 번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셔도 출석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 내용들이 지난 학기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학기에도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관련해서 이 교과목 내용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고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관련 교과목의 방송 관련 교과목에서는 그 수업 첫 번째 시간에 거의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꼭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이라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교과목 관련해서 처음 저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학기에 수강하시는 분들과 이번 학기에 또 이렇게 두 과목을 연달아서 듣는 분들께 깊은 양해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상기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구성의 개요와 장르별 특성, 방송 실습, 방송 구성 실습에서 그다음 TV 장르별 제작 방법이라든지 장르별 방송 구성안 작성법, TV 제작의 유형 및 특성 등을 4주차 또는 5주차, 6주차 이렇게 여러분들 대면을 할 수 없는 실습 시간이라든지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동성 있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난하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원격 강의에 실습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더라도 원격 강의에는 계속 이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습 시간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좀 더 중요한 부분이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2주차와 3주차의 내용에 대해서 공통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TV 프로그램의 장르와 영상 제작 형태, 방송 제작 형태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선 방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방송의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방송의 역사를 간략하게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 장르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작의 특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이라든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의 장르에선 세부 종류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TV 방송 제작의 형태, 영상 제작의 형태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방송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채용하는 시험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송 송출 경로 부분까지 이번 주 3주 차에 알아보고 다음 주 차인 7주 차에 3주 차에 방송 제작 단계 크게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메인 프로덕션 그리고 에디팅이 추가되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해서 다음 주 3주 차에 전반적인 방송 제작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2주 차에 방송의 정의서부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새롭게 그 교과목을 저하고 만나서 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에 좀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그 두 과목을 동시에 듣는 분들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그 방송 구성 실습이나 TV 제작 이런 교과목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그런 부분들 상식적으로라도 아셔야 되고 이 수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또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브로드캐스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이라든지 여론과 교양, 음악, 오락, 연예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공중에게, 대중이죠. 대중에게, 대중, 매스예요. 매스, 대중.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이 방송은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디어, 매개체죠.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전달 매개체 중에 하나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그 개념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살펴보면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 매개체, 매체, 미디어죠. 미디어를 전달 수단으로 해서 전달하는 행위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거기에 방송, 신문, 잡지, 그다음에 영화, CF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뉴미디어로 나오고 있는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도구들 또는 그 도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SNS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로서 또 새롭게 나오는 그 전달 그 매체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가 있는데 뉴스페이퍼, 신문과 그다음에 그 잡지인 매거진은 인쇄 매체라고 활자 매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상 매체인 이 방송과 TV죠. TV 영상 매체, 텔레비전, 방송과 그다음에 그 영화, CF, TV CF 이런 것들이 영상 매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방송, 텔레비전이죠. 라디오도 있고 방송은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텔레 플러스 비전이에요. 멀리서 안방에서 멀리 있는 사건 사고나 상황을 피사체를 당겨서 본다 해서
그 실시간으로 본다 그래서 생방송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방송입니다. TV 방송. 그래서 멀리서 사건 사고나 상황 피사체들을 안방에서 멀리서 당겨서 본다 해서 텔레비전이에요. 자,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은요, 우리가 공중파 방송국이라고도 합니다. 방송이라고도 합니다. 방송을 목적으로 지상의 무선국을, 그러니까 방송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선국. 방송사를 지상에다가 세워서 송신한다 해서 지상파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전파를 날린다 그래서 공중파입니다. 그래서 지상파나 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이나 공중파 방송은 같은 말입니다. 전송 선로 설비를 이용해서 행하는 다채날 방송이 종합유선 방송, 케이블 TV죠. 케이블을 땅 속에 묻어가지고 그 송신하는 각 그 가정에 송신하는 케이블 TV입니다. 종합유선 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는 위성 방송 등으로 구분하고 있죠. 방송법 2조 1항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송이란 뜻이고요. TV에서와 같이 하나의 송신국에서 여러 개의 수신국에 한꺼번에 한 번에 동시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합니다. 넓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데이터 통신 방법의 한 가지로 나중에 이제 송신, 송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데이터 통신 방법의 한 가지로 하나의 송신국에서 여러 개의 수신국으로 동시 전달 자료 전달하는 통신 방법, 스페이스 캐블렛, 통신 이송을 매개로 해서 다채롭고 풍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국의 케이블 TV 망에 일제 송 배신해서 이를 케이블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방송망을 스페이스 케이블렛, 케이블 TV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의 역사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방송의 역사는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텔레비전 미국이 사실은 이제 유럽보다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 그 발달이 많이 돼 있죠. 그러나 애초에 시작은 그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에서 1935년, 영국에서 36년, 미국은 39년에 정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중단했다가 전후에 다시 시작해서 본격적인 보급은 195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왜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을까? 지금 뭐 전송 방식은 여러분 나중에 전송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송 방식이 다 틀려요. 발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NTSC 방식이라든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지는 NTS식입니다. 발 방식은 유럽이나 북한, 공산국가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테이프를 사갖고 오면, 여행 갔다가 사오면 우리나라에서는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버팅을 해야 돼요. 주사선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 나중에 조금 그 기술적인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이 TV 방송이 먼저 시작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죠. 그래서 당시에 세계적 공황이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왔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텔레비전 개발은 먼저 해놓고 보급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우선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 영화 산업에 더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세계 진출, 그다음에 맨하탄의 브로드웨이의 뮤지컬들을 세계 보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브로드웨이 42번가 그 뮤지컬도 저는 봤습니다만 시간이 있어서 좀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맨하탄 42번가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브로드웨이 극장들 모여있는 뮤지컬 극장들이 모여있는 밀집되는 곳이죠. 그때 당시에 그 모습들을 그린 뮤지컬이더라고요. 뮤지컬이 이제 활성화돼가고 있는 시점. 이게 사실은 그 내용에는 뮤지컬에는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선 당시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산업 부흥을 위해서 영화 산업과 뮤지컬 산업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그 용어가 한류 스타예요. 뭐 여러분들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한류 스타들을 상품으로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부흥을 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 산업이 할리우드에서는 많은 대자본을 들여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TV 쪽에 관심이 조금 뒤쪽에 있어서 오히려 유럽 쪽에서 TV 정규 방송이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쭉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뭐 BBC라든지 또 여러 가지 ITA라든지 독립텔레비전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의 방송 현황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미국에서 나온 방송의 역사들 흘러온 역사들도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요.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는 사실은 시작은 일제시대 때 카메라 2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건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이었기 때문에, 방송사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강의할 때 한국의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으로서 HLKZ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1956년 5월 12일에 발족했죠. 일본 시대에 일제 시대 때 방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영향이 56년에 우리 상업 방송으로 시작됐지만 그때 배웠던 기술이라든지 방송 용어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방송 용어들이 일본식 용어들이 꽤 많아요. 뭐 스탠바이 큐가 아니라 하이 큐라든지 짧게, 또 니주라든지 그다음 발해됐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방송 현장에서 많이 납니다. 니주라는 거는 그 밑에 세트에서 그 무대를 띄워서 바닥을 까는, 무대 아래쪽에다 까는 그러한 그 나무 그 목들을 얘기하는 걸 니주라고 합니다. 높이 있게 그 한자가 30cm 정도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니주라든지 발해라는 거는 노출이에요. 노출. 우리가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세트
안에서 이루어진 동선들을 화면에 담아야 되는데 세트 밖을 보여진다든지 실수해서 보여진다든지 조명이 좀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다 발해. 그래서 노출을 발해라고 해요. 1번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방송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현장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영향을 지금까지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항상 표기를 하지 않고 올해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을 1956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카메라 2대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AFKN이라고 하시잖아요. 미군 방송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서 시작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주사선 문제라든지 자 여기 나오네요. 주사선 525는 NTS식의 주사선이 방식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8 방식은 625가 주사선입니다. 그래서 주사선이 틀려서 컨버팅을 하지 않으면 각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TV 프로그램을 판매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컨버팅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장금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미국은 똑같이 합니다만 일본하고.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북한, 유럽 이런 데는 8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SD입니다. 스탠다드 데피니션이에요. SDTV가 그렇고 주사선이 HDTV는 2배 이상 많은 주사선 1050, 1050에서 1250선이 NTS식의 주사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명도가 월등히 향상됩니다. 스탠다드 텔레비전은 데피니션은 그냥 선명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주사선을 보는 거고요. HD는 그 2배 이상 많은 주사선을 줌으로써 화면이 더 선명해질 수 있는. 자, HD에서 SD는 스탠다드 데피니션, HD는 하이 데피니션입니다. 준말인데 데피니션은 말이 감도를 얘기합니다. 선명도. 필름에서는 감도, TV에서 선명도를 얘기해요. 선명도. 데피니션은 말의 사전적 그 정의들을 보면요, 2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정의, 개념적 정의라든지 사전적 정의, 일단 정할 정자의 정의입니다. 정할 정자의 정의. 그때 그 정의를 데피니션이라고 합니다. 뭐 바를 정자의 정의는 뭔가요? 참고로 justice죠. What is justice의 저자, 그리고 유명한 강사인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셸던이 그 유명한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바를 정자의 정의예요. 여기서는 이제 데피니션은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 정할 정자에 할 때 데피니션과 우리 TV에서 얘기하는 기술적 용어인 데피니션은 선명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사선이 그만큼 많으면 선명도가 있다. 왜 그럴까요? 기술적으로 촬영 시간에 이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필름은 감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필름의 감도는 아사라고 봅니다. 아사라고 부릅니다. ASA, 규격하고 있는 게 아사라고 그러죠. 필름 감도 100이라든지 125, 150, 200 감도가 높을수록 선명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필름을 저자본이라도 아주 좋은 걸 쓰려고 노력을 해요. 감도가 높으면 어두운 데서도 조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대로 그 네온 사인만 가지고도 유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위적인 조명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것들 감도를 높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사, 독일에서는 DIN이라고 하는데 아사,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기준으로 해서 만든 아사 100, 200, 독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또 조금 틀려요. 감도의 그 수치가 D는. 근데 이제 우리 TV에서는 주사선이라는 것은 화면에 그 빗금칠,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 선이 이렇게 그 모니터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컴퓨터도 그렇습니다만 선이 이렇게 막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사선이에요. 그러니까 필름의 원리는요, 빛에 똑같이 이제 촬영할 때 빛이 들어오고 그 빛에 의해서 필름이나 테이프에, 영화는 필름, 방송은 테이프인데 거기에 수록이 되는 거잖아요. 피사체나 그 상황들이. 그런데 그거를 재현할 때 필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길어져 갖고 슬로우 모션 같은 거 프레임 수가요,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칸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멍에 따라서 코퍼레이션 때문에. 근데 그게 24프레임이 1초에 24프레임에 찍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24프레임, 그 다음에 테이프는 TV 방송은 30프레임이에요. 1초에. 그게 정상 속도예요. 그 카메라에 그 영화용 카메라와 TV 카메라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초 동안 그 움직임을 연기자가 움직일 때 그 1초의 행동을 찍는 게 영화는 24장의 프레임에 수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V 방송용 테이프는 30프레임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초 동안 움직이면 48프레임이 영화고 방송은 60프레임에 2초 동안 수록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촬영을 할 때요, 조리개라고 있잖아요. 톱니바퀴 형식으로 렌즈에 그 조리개가 있어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과 함께 그 피사체 그 형상이 들어오면 그 테이프나 필름에 그게 수록이 되게 하는데, 그거를 열고 닫고 아이리스라고 하죠. 조리개가 우리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때 또는 밖에서 사진 찍을 때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죠? 찰칵 소리가 나죠. 한 프레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납니다. 그게 빛이 들어왔다가 닫히는 거예요. 그 동그란 원형의 톱니바퀴식으로, 우리 007 영화 보면 혹시 아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조리개 모양의 원형에서 쫙 열리면서 총을 쏘는 주인공, 그리고 딱 닫히는 모습. 이게 이제 한 장의 프레임, 그 조리개가 열렸다 닫히는 걸 얘기해요. 한 장으로 찍히는 건데, 이제 그건 동영상이니까 연결되는 거고요. 그냥 처음에 이미지를 그렇게 만든 거고, 영상을. 자, 우리가 원리가 정사진은 찰칵하면서 조리개가 열렸다 닫히면서 한 장이 찍히는 겁니다. 자, 영화에서는 1초에 24장이 찰칵 24번이 열렸다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1초에 차르륵 소리가 나죠. 차르륵 소리가 나는 게 열렸다 닫히는 게 24번이 1초에 그 조리개가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 닫혔다. 그리고 TV 방송은 30번이 차르륵 열렸다 닫히는 겁니다. 30프레임으로 찍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프레임 수를 1초에 24프레임이 영화만 봅시다. 똑같은 원리니까 TV도 24프레임이 1초의 정상 속도인데
30프레임으로 그 카메라에는 프레임 수를 높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높이면 어떻게 돼요? 30번이 열리고 닫히죠. 30프레임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 움직이는 속도가 24장으로 표현이 됐던 게 30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열리고 닫히는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30번이니까. 같은 1초 시간이니까. 그런데 30장으로 수록이 되니까 더 행동이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24프레임을 16프레임이나 20프레임으로 찍는다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찍히니까 동작이 끊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영화의 초창기의 모습들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패스트 모션이 되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의 반대 패스트 모션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찰리 채플린 그 감독이자 영화 배우는 상당히 그거를 잘 인지해가지고 더 자기 동작을 더 우스꽝스럽게 그때는 필름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프레임 수를 그렇게 줄여서 찍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이제 정상 속도를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되면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열리고 닫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건데요. 열리고 닫히는 그 모습들이요. 우리가 1초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라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닫혔을 때는 암전이잖아요.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열리고 닫힌 암전이 됐다 보였다 암전이 됐다 이게 원래는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영화에 가끔 보면 나오죠. 옛날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끔씩 눈에 언뜻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스크린에 나오고 또 우리 TV 화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감도, 선명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식으로 하는 게 TV고 영화는 광학식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이제 너무 깊이 들어서 길기 때문에 이제 그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관심 있는 분들은 촬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TV도 보였다 안 보였다가 계속 조리기 때문에 찍혔다 안 찍혔다 하는 거예요. 한 장에 30프레임이 1초에 찍힌다는 건 30장이 찰칵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 재생을 할 때는 그렇게 어두운 화면과 보이는 화면 논하져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데피니션이에요. 좀 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그래서 카메라 렌즈들이 그렇게 HDTV로 발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최근